안녕하십니까. 박상환입니다. 제 18회 대비해가지고 소방시설관리사 18회 대비 저희 한번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은 저희 이성근 부원장님께서 하실 거고요. 저는 점검 및 점검 실무 행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부터 17회까지 어떠한 문제, 그렇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기출됐는지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어느 부분을 공부할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제 1회부터 17회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번 다 해봤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분야가 실무 관련 점검 방법입니다. 1번이. 자, 실무 관련 점검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포인트들이 있죠. 실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돼서 현장에 투입돼서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실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무 관련 범위, 분야만 좀 보시면 가장 흔한 게 펌프 관련된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소방 펌프를 구성하는 계통도 전부 다 머릿속으로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듯 펌프 관련된 실무 분야에서 성능시험 배관, 그렇죠?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 챔버의 공기 교체 방법, 그렇죠? 물울림 탱크의 이상 현상, 그렇죠? 뭐 충압 펌프의 기동 원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컬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유수검지 장치에 대한 점검 방법, 그렇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죠. 뭐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 부합식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피토 게이지를 이용한 방사 압력 측정하는 방법과 방수량을 측정하는 계량,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스계수화 설비로 넘어가시면 가스계수화 설비는 약재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의 격발 시험, 그리고 기동관 누설 시험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 넘어가시면 수신기의 점검 방법, 그렇죠? 그리고 감지기 중에서도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그렇죠? 공기관식 감지기가 가장 압도적으로 화재 작동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피난 설비 중에서, 지금은 피난 구조 설비죠.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도 피난 유도등에 대한 뭐 점검 방법과 이상 현상들, 예비 전원이 점등되었을 때 뭐 이런 것들 꼭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화 활동 설비로 넘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제연 설비입니다. 제연 설비, 그렇죠? 제연 설비에서의 특히 부속실 제연 설비의 점검 방법, 그렇죠? 차, 과압 방지, 방연 풍속, 이 세 가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실무 문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제 보시면 1회부터 11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초창기 뭐 1회부터 6회까지는요. 점검 문제 중에서 실무 문제가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쉽니다. 약 12회부터 15회까지는 거의 법규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실무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6회, 17회 들어서 다시 점검, 이쪽 실무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실무를 등한시하시고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꼭 실무 문제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이 나온 게 어떤 거냐 했더니
소방법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 소방법이라 하면 그렇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죠? 별표들 이렇게 있겠네요.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대한 것들, 이럴 때 소방 관련된 소방법에서 많은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방법 꼭 숙제에서 암기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국가화재안전기준입니다. 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시험에서 화재안전기준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정말 비중이 매우 높은 친구예요. 화재안전기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꼭 코드들 암기하셔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종합정밀점검표입니다. 종합정밀점검표. 점검 항목이 되겠죠. 점검 항목들. 그렇죠. 화재안전 기준을 공부를 하시고 종합정밀점검표를 공부를 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합정밀점검표를 만들 때 국가 화재안전 기준을 인용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안전 기준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저희 종합정밀점검표의 암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종합정밀점검표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재안전 기준을 암기해서 그 부분을 종합정밀점검표 답안에다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많은 범위를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요령이라고도 생각돼요. 그렇듯 화재안전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종합정밀점검표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저희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렇죠? 원래 다중이용업소는요, 과거에 저희 화재안전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시 기준이었는데, 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법으로 아예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특별법은 되게 세죠. 이럴 때 특별법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다중이용업법이 생각보다 많은 기출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범주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꼭 가져가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만큼이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실무행정 쪽에서 꼭 가져가야 될 영순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60점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여태까지 이 안에서 60점이 안 나왔던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이 이 범위 내에서 60점 이상이라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점검 방법 중에서 실무 관련 소방법, 화재안전기준, 종합정밀점검표의 점검 항목,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 그렇죠? 이 부분은 필수 공부하셔야 될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0순위가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2순위로 공부하셔야 될 범주가 이제 들어가죠. 자, 최근 기출, 저희 설계 기출에서의 내진입니다. 내진 항목. 자, 소방시설의 내진. 두 번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등. 그렇죠? 건축법 등. 이게 0순위 다음에 1순위로 공부해야 될 범위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공부가 끝나시면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막 선택 사항입니다. 기술 기준이 땡기시는 분들은 기술 기준 공부하시면 되고, 종합정밀점검표보다 나는 작동기능점검표도 해야 되겠어. 작동기능점검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건 공부할 범위는 이 0순위와 1순위가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0순위, 1순위 꼭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회에서 17회까지 기출문제 한번 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더 확장해서 가야 되는지
한번 1회부터 17회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 실기 1회차 해서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 저희 고시기준에서 도시기후가 나왔습니다. 도시기후. 그렇죠? 1회차 한번 나오고 그 뒤로 쭉 해서 보니까 뭐 12회 때 한번, 그렇죠? 그 다음에 15, 16, 17회 때 연속해서 저희 도시기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저희 소방법과 관련된 법규죠. 그렇죠? 고시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이요. 유도등 3선식과 2선식에 대해서 나오네요. 유도등. 유도등은 3선식과 2선식, 그죠? 서로 비교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선식의 장점과 단점, 2선식의 장점과 단점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도등 3선식에 대한 결선 방법, 그리고 2선식에 대한 결선 방법 가져가셔야 되고요. 유도등에서 예비전원 감시불에 LED가 점등됐을 때의 원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도등에 관련된 기타 화재안전 기준 꼭 가져가셔야 되죠. 유도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거의 다 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등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봤더니요. 점검기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점검기구. 문제 3번 점검기구. 자, 점검기구는 저희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죠. 그렇죠? 선생님들. 이 친구도 지금 몇 번 기출인지부터 한 3번, 두세 번 이상 나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 친구 통으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선임 대상 기술하시오. 이 친구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는 저는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위험물법은 이 법도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문제 나오는 비중을 봤을 때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소방시설 관리사가 위험물에 관련된 점검은 실시하고 있지 않죠. 약간 저희 범주 내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는 공부하지 않는 걸 저는 원칙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선택사항이시겠죠. 공부가 다 끝나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험물법 넘어갑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 헤드 점검 항목과 내용을 기술하시오. 자, 점검 항목입니다. 선생님들 점검 항목. 과거 문제는요. 그냥 점검 방법을 기술하시오. 점검 항목을 간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종합정밀 점검이냐 작동기능 점검이냐 이렇게 둘이 딱 구분지어서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제가 종합정밀점검 라인 쪽으로 다 몰아넣어놨습니다. 종합정밀점검이 하나 나왔네요. 꼭 종합정밀점검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작성 종목 8가지 작성 요령을 기술하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 친구도 저희 소방법 관련된 별지 서식들이죠.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전기화재 경보기에 수신기가 제외되는 장소 5곳을 기술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 친구도 뭐죠? 저희 화재안전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화재안전 기준은 선생님들 진짜 통암기입니다. 통암기. 꼭 우리가 설치 기준 중에서 시험에 나올 법한 친구들은 모든 게 다 암기 범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공부할 때 자신할 수 있는 게 화재안전 기준은 정말 90% 이상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밀점검표 100% 암기해서 갔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화재안전 기준과 종합정밀점검표는 필수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 전기화재 경보기 이쪽도 화재안전 기준에서 나온 건데 좀 더 폭넓게 지금 수신기에 대한 설치 장소가 나왔지만 뭐 변류기에 대한 설치 장소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암기 범위를 넓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말단 시험 밸브 화물 작동 시 확인돼야 할 사항을 간기하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냥 스프링클러라고만 나왔지만 습식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말단 시험 밸브함이 설치되는 친구들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습식과 건식, 부합식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그 소방에 대한 큰 틀이나 이런 기준들이 아직 정립되기 이전이라서 이렇게 문제가 좀 명확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뭐 그런 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스프링클러에 대한 말단 시험 작동 지나가네요. 그렇죠? 시험 밸브함을 열렸을 때, 그렇죠? 우리가 습식 스프링클러의 설비에 대해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실제 점검할 때 말단 시험 장치를 개방해서 꼭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말단 시험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말단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 1번 가장 큰 목적은요, 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동장치는 유수검지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유수검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수신반에 확인되는 사항들, 그렇죠? 펌프의 순차 기동,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방호구역의 뭐 사이렌, 경보 이런 것들은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상의 목적은 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말단 시험 장치 설치 목적 및 설치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1번 설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가로 4번에 규정 방수압 및 규정 방수량 확인. 그렇죠? 방사 압력인 P와 방사량, 방수량인 Q를 측정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과감하게 두 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줄입니다. 저희 성능시험조사표라고 저희 감리분들께서 완공검사할 때, 그렇죠? 그때 항목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정확정밀점검표에는 이 친구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꼭 빼주셔야 되고, 말단 시험 장치를 개방했을 때 방사 압력과 방사량은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측정하는 게 아닐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말단 시험 장치 한 개가 개방됐을 때, 그렇죠? 말단 시험 장치를 열었을 때는 헤드 하나가 개방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 펌프를 설계할 때는요, 기준 개수를 통해서 펌프를 설계하고 있죠. 화재 안전 기준 보시면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가 10개, 20개, 30개 전부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이렇듯 펌프는요, 기준 개수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말단 시험 장치에 설치되는 헤드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이때 한 개가 개방됐을 때 방사 압력은 무조건 0.1MPa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개념적으로. 그렇죠?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개수가 모두 개방되었을 때 각각의 헤드에서, 그렇죠? 0.1MPa 이상, 그렇죠? 80 LPM 이상의 방사 압력과 방사량을 만족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 하나가 개방됐다면 10개가 개방됐을 때보다 당연히 방사 압력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스프링클러에서의 방사량은 K√P, 뭐 10P, 10P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P 값이 높으면 방사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헤드 하나가 개방됐을 때 방사 압력은 측정하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PQ 값은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사항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습식 스프링클러가 나왔는데, 습식 스프링클러 말단 시험 장치가 개방됐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 강기하시오.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범주를 넓힌다면 이 친구는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클래퍼가 복구되지 않을 때의 원인, 즉 수신반에서의 압력 스위치가 복구되지 않을 때 원인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가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험 장치, 말단 시험 밸브함 말고요. 저희 시험 장치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습식 스프링클러.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배수 밸브고요. 이 친구는 경보 정지 밸브입니다. 그리고 압력 스위치입니다. 압력 스위치. 이 압력 스위치는 또 이렇게 제어반이랑 연동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압력 스위치가 복구되지 않으면 제어반은 절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이 압력 스위치가 복구되지 않을 때의 원인을 꼭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이런 경우가 정말 다반사입니다. 실무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경보정지 밸브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 친구를 잠갔을 때 압력 스위치가 복구되느냐 복구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경보정지 밸브 1차 측, 2차 측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딱 폐쇄를 했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랬더니 압력 스위치가 복구가 됐습니다. 그럼 제어반도 복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불량이에요? 그렇죠. 저희 클래퍼 쪽. 클래퍼 쪽 라인이 불량입니다. 클래퍼가 완전 밀착, 폐쇄되지 않았거나 이물질이 끼었거나, 그렇죠? 뭐 고무 시트가 찢어졌거나, 그래서 시트링홀을 통해서 유수가 계속 유입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를 폐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압력 스위치와 이 라인 쪽이 되겠죠. 이 라인이 막혔거나, 그렇죠? 아니면 특히 이 부분입니다. 배수 밸브 뒤에 하단부에 후단부에 저희가 이제 오리피스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오리피스 구멍이 막히게 되면 유수검지 장치, 그 압력 스위치에서 물이 배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복구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뜯어서 오리피스를 철사 같은 걸로 청소해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습식 설비에 대한 압력 스위치가 복구되지 않을 때 원인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설치 기준은 저희 화재 안전 교준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 감열부의 유무에 따른 헤드의 설치수, 급수관, 구경과 관계를 도표를 나타내고 헤드의 종류별 점검 차관 사항을 열거하시오. 얘도 화재 안전 기준 지금 급수 구경, 그렇죠? 헤드의 설치 개수에 따른 급수 구경과 다나 다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에 대한 점검 항목, 종합정밀 점검표 꼭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 10번 고정포 소화 설비의 종합정밀 점검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중국 종합정밀 점검표네요. 암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1회차 보셨지만 거의 내용 대다수가 뭐였어요? 점검하는 거, 화재 안전 기준, 종합정밀 점검표, 소방법 아니겠습니까? 위험물법 요만큼 나왔죠. 이제 2회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회차는 진짜 문제 1번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네요. 그렇죠? 점검하는 사항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상 보니까요. 이 친구는 지금 과거 옛날 타입입니다. 클래프 타입인데 현재 클래프 타입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어프램 타입만 나오고 저희가 이제 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렇죠? 이런 프렉션 발브를 구성하는 주변 부대 설비를 보시게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는 저희 이 중간 참버, 그렇죠? 중간 참버에 있는 가압수를, 그렇죠? 가압수를 퇴수시켜서 밸브가 열리게 되게 만드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과거에는 전자식 솔레노이드였습니다. 그렇죠? 하얀색. 전기가 통하면 전자석의 원리로 밸브가 개방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비 밸브라고 얘기하는 빨간색의 그 나비 넥타이, 노란색 타이 같이 생긴 거, 그렇죠? 전동 볼 밸브가 설치되죠. 그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형식 승인도 나비 볼 밸브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렉션 밸브에 다이어프램 타입 그리고 솔레노이드는 전동 볼 밸브 이쪽 타입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과거 전자솔과 전동 볼 밸브의 큰 차이점은요. 자동 복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이 친구는 과거 전자 밸브는 전원 투입이 차단되게 되면 자동으로 복구되는 타입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전동볼 밸브, 일명 나비 밸브는 관계인이 꼭 접근해서, 점검자가 꼭 접근해서 수동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분 지어서, 그리고 전동볼 밸브 라인 쪽으로, 전동볼 밸브입니다. 전동볼 밸브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 친구도 정말 많은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 5가지, 그리고 오작동 시의 조치사항, 그렇죠? 그리고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점검 방법 및 세팅 방법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리액션 밸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프리액션 밸브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되는 친구가 일제살수식이죠. 일반적으로 프리액션 밸브하고 일제살수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팅 밸브가 있다 없다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있다 없다. 뭐 현재는 세팅 밸브를 설치해서도 많이 설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의 세팅 밸브가 없는 타입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제살수식은 아직 미기출이기 때문에 꼭 준비작동식을 같이 공부해서 일제살수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제살수식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준비작동식 떠올려서 답안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액션 밸브랑 동일한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 부합식 스프링클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저희 기사 기출이고 기술사 기출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사에는 아직 기출되지 않았어요. 이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시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과 비화재 시 헤드가 파손됐을 때의 동작 메커니즘을 둘이 구분지어서 꼭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전류전압 측정기 0점 조정과 콘덴서 품질 시험 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나왔네요. 글쎄요, 과거에는 지금 이러한 아날로그 타입이 조금 많이 설치가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디지털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이러한 타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기구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 꼭 점검하라 이렇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걸 한번 눈으로 보고 참조만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문제 3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수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 친구는 과거 기출이지만 정말 빈번하게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공부하는 범주는요, 선생님들 총론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도, 개통도라고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수신기, 발신기, 그리고 감지기입니다. 근데 지금 연기 감지기를 그려놨는데 감지기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감지기 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실선 라인은 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기입니다. 저희가 수신기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사항들 7가지, 8가지 정도 되는 이 시험 사항들 꼭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경계구역입니다, 선생님들. 경계구역. 자, 경계구역은 우리가 수평적, 수직적, 설비적 경계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구역을 산정을 하면 수신기를 몇 회로 이상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계구역을 산정이 끝났을 때 어떤 몇 회로 이상의 수신기를 산정해야 되는가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신기의 산정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평적 경계구역 봤더니 5개 구역, 수직적 경계구역이 2개입니다. 그러면 합은 총 7개의 경계구역이 되겠죠. 그러면 수신기는 몇 회로 이상 사용하셔야 돼요? 7회로 이상의 수신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계구역이 나와야 수신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설치 기준이겠죠. 그렇죠? 수신기에 대한 설치 기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쪽은 조금 설계랑 가까운데 배터리의 용량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조금 점검이랑은 멀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렇게 출제되는 기준을 보면 언제든지 이런 계산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 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금 하셔야 된다 봅니다. 자, 그 다음 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배선. 자, 배선은요 완전 통합기입니다. 통합기 선생님들. 저희 NFSC 101에 별표 1번 내화전선, 내열전선에 대한 종류, 공사 방법, 성능 기준까지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으로 조금 더 준비해 주신다면 전압 강화입니다. 35.6 LI에 1000A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압 강화를 구해서 그렇죠? 경종이 명동될 수 있는지 명동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가부 판정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저희 화재안전 기준상 보시면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도 경종은 울리도록 되어 있죠. 80%를 초과하게 되면 경종은 울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그 값을 대비해서 경종이 명동될 수 있는지 명동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가부 판정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신기, 설치 기준 넘어가고요. 이 친구 배, 지구 경종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지구 경종이 울리지 않았을 때 원인까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 실무 문제였죠. 그 부분.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우선 경보 방식 중요합니다. 과거 기출입니다. 5층 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29층 이하와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분리해서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지기등입니다. 감지기는요 설치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설치 기준 또 여러 가지 종류들 되게 많죠. 화재안전 기준상의 설치 기준 꼭 공부하시고요. 설치 개수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동식, 도상식, 정운식 그리고 연기 감지기 요 4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설치 개수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차유로 방식일 때 2배속 적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설치 개수를 산정해서 이 실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옳게 설치가 된 건가까지에 대한 가부 판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 선생님들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특히 점검 항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범주 최소 범위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과거 기출 보니까 저희 발신기가 눌러졌을 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도 있었죠. 그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요. 실무 조금 계신 분들은 요거까지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실제 점검을 해봤을 때 지구 경종을 연동시켰더니 퓨즈가 계속 단선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퓨즈가 계속 단선됐을 때 원인은 무엇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그 원인을 잡아낼 수 있는가까지에 대한 것. 조금 실무적인 겁니다만 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탐에 대한 총론 넘어가고요. 이 별표 1번 저희 그 국가화재안전기준 저희 자탐 코드에서도 별표 1, 2번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출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 좀 암기가 좀 어렵긴 한데 꼭 별표 1, 2번 그렇죠? 203 코드에서의 별표 1, 2번 비중 있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봤더니 저희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압력 참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압력 참바. 수계 소화 설비 펌프 주변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선생님들 아주 간략하게. 자,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는 지금 압력 찬바에서 나왔죠. 이 수계소와 설비에서 이 펌프 주변 구성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다 뺀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다 그려보시고 지금 나온 게 압력 찬바입니다. 이 친구도 정말 많은 기출이 나왔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자, 이 친구는 펌프를 자동 기동시키거나 자동 정지시킬 때 사용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압력 찬바 타입과 압력 스위치 타입으로 구별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공기가 없을 때의 문제점,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를 공기 교체하는 방법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친구는 안전 밸브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릴리프 밸브네요. 둘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공부해야 될 범위. 파란색 동그라미 범주는 완전 필수 공부 과목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크게 10kg짜리하고 20kg짜리 두 타입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20kg짜리는요 압력 찬버 3부의 안전 밸브가 아니고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고 나와요. 그랬을 때 공기 교체 방법은 조금 더 달라지죠. 그것까지 같이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기 교체하나요? 그렇죠. 압력 스위치의 동관을 분리하거나 압력계를 분리해서 공기 교체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충압 펌프입니다. 이 충압 펌프의 설치 목적, 그리고 설치 기준, 그리고 충압 펌프가 5분마다 10분마다 기동 정지를 반복할 때에 대한 원인이 기출이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후트 발브가 고장 났을 때, 그렇죠? 이 후드 발브는 부압 수조 방식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죠. 이 부압 수조 방식을 적용할 때 후드 발브는 펌프 흡입 측에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 기능은 역류 방지 체크 기능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설치하는 이유는 공동현상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불량 났을 때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가 이 물올림 컵을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올림 장치입니다. 물올림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기본이고요. 여기에서의 감수 경보 시험과, 그렇죠? 자동 급수 장치, 자동 급수되는 시험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환 배관에서의 릴리프 밸브 설치 목적, 그리고 이 친구가 개방되는 방법, 개방시키는 방법, 시험 방법에 대해서 꼭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체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우리가 실시하고 있죠.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희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성능시험 방법. 펌프 성능시험 방법. 정말 많은 기출입니다. 그렇죠? 최근 17회도 기출이네요. 그렇죠? 성능시험. 펌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친구. 퇴절점, 전격점, 과부하점.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꼭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프 기본 꼭 하셔야 돼요. 문제 5번 봅니다. 자, 자체 점검, 소방시설 설치, 점검 항목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렇죠? 저희 점검표에 있는 거니까요. 소방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회차, 자, 제 3회차입니다. 습식 유소검지 장치의 시험 작동 시 나타나는 현상과 작동 방법을 기술하시오. 수압펌프는 자동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습식 유소검지 장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실무에 관련된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점검 기구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 친구는 소방법입니다. 그렇죠? 소방시설, 장비, 규격까지 통합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3번은 공기시험주입기를 이용해서, 그렇죠? 공기주입시험기를 이용해서 공기관식 감지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화재 작동 시험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이 친구 벌써 2번, 3번 기출입니다.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실무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 4번은 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입니다. 최절점, 전격점, 과부하점. 꼭 가져가셔야 되는 실무 문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가스계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가스계. 자, 가스계입니다. 가스계. 자, 가스계도 큰 틀에서 한번 개통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쭉. 제가 좀 그림은 제가 너무 대충 그려서 그래서 선생님들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겠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가장 큰 가스개수화 설비에서의 개통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3병이 방출되는 걸로 그렸고요. 여기는 한 병짜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3병과 한 병. 제가 볼 때 체크밸브의 설치 개수, 설치하는 방법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점검해야 되는, 실무에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 있다 그랬죠. 그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렇죠? 솔레노이드 밸브의 격발 시험입니다. 두 번째, 그렇죠? 약재량에 대한 측정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작 동관에 대한 점검 방법. 이만큼은 실무에 관련해서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 친구에 대한 작동 메커니즘, 그렇죠? 동작 메커니즘, 블럭 다이어그램을 통한 작동 메커니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기동관 누설 시험 테스트기를 가지고 기동관 누설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뭐뭐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그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 조작 동관에 대한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의 선택 밸브가 개방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니들 밸브가 개방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체크 밸브의 방향성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듯 점검하는 사, 그리고 뭐뭐 확인될 수 있는지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 여기 이렇게 압력 스위치가 하나씩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기동용기 함 내부에다 빼놓는데, 이 친구가 동작됐을 때 점등되는 곳 세 군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방호구역의 출입구 외부 상단에 점등되고, 제어반에 점등이 되고요. 수동 조작함에 점등이 되죠. 그렇듯 실무에 관련된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 중에서 또 비상 스위치, 어버트 스위치의 설치 위치와 기능 이런 것들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비상 스위치는 소화 약재의 방출 지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친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그리고 기타 뭐 화재안전 기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종합정밀 점검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에는 기본입니다. 자, 저희 가스계 꼭 공부해야 되는 총론 범위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회차 건식 밸브가 나왔습니다. 숭이 기업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일단 지금 뭐 일반 건식 제품은 거의 사용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드물고, 그 다음에 저희 저압 건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밸브 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한 특정 업체 거에 대한 점검 방법을 이렇게 기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건식 밸브는 점검 방법, 그리고 뭐 조치 방법 이런 것까지 쓰기에는 페이지가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또 테스트하는 방법도 되게 어렵고 복잡하죠. 부대 설비도 많고. 자, 이 친구는 과거 또 기출이고, 그리고 설계 쪽에서는 작동 메커니즘 뭐 이런 걸 물어봤죠. 그래서 뭐 건식 밸브 참조 한번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 시 오작동
그렇죠? 오방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약제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실무적인 문제네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4번 열 감지기 시험기에 대한 다음 오름에 나타하시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보시고요. 문제 5번입니다. 봉인과 검인에 대하다. 과거에는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검인, 봉인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 친구는 거기 다 삭제됐습니다.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실기 문제 5회차입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을 때 농도에 따른 인체 영향성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기술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부하는 범위죠. 네, 이러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다음에 점검사항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또 나왔네요. 저희 펌프 성능 시험 방법 실무에 입각한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기가압 설비의 점검표 점검 항목입니다. 저는 종합으로 지금 답안을 달아놨는데 종합정밀점검표 필수 항목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재현 설비가 나왔으니까요. 재현 설비에 선생님들 공부해야 될 거 당연히 화재안전기준 종합정밀점검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실무에 입각한 문제 중에서 선생님들 꼭 해야 되는 게 특히 급기가압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급기가압. 부속실이라 그러겠습니다. 부속실 제한.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 제한. 이 친구의 가장 크게 봐야 될 사항들은요. 차, 과학 방지, 방염 풍속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이 친구가 가장 기본입니다. 501 레이코드 가장 마지막 조항 25항 조항 같은데 TAB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TAB에는 차압과 과압봉지 방향 풍속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준비 전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과거 기출이 방향 풍속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이 기출이죠. 그러면 선생님들 어떤 거 준비하셔야 돼요? 차압과 과압 방지 쪽은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과압 방지는 더불어서 개방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방력. 그렇죠? 자,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12.5파스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방력, 과압 방지는 얼마예요? 피난자가, 제실자가 피난을 위해서 문을 열 때 개방력은 110뉴턴 이하여야 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차압이 40파스칼보다 적게 나왔을 때 원인, 개방력이 110뉴턴보다 크게 나왔을 때의 원인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이 친구는요,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저는 이쪽을 거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차압을 40파스칼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압이에요, 차압. 도대체 어디와 어디에 대한 차 압력 차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속실과 옥내, 거실과에 대한 차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차압을 측정했을 때 40파스칼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40파스칼보다는 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았을 때의 원인, 이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송풍기의 용량이 미달됐을 때, 그렇죠? 이 앞에 요거는 제가 볼륨 단파를 그려놓은 건데 풍량 조절 댐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량 조절 댐퍼의 개구율이 작을 때 공기량이 적게 들어갈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댐퍼가 누설될 때 이 친구는 급기 댐퍼입니다. 급기 단파. 급기 단파의 개구율이 작을 때, 그렇죠? 플립 댐퍼예요. 이 친구는 플립 댐퍼가 고장나서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차압이 나올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구부입니다. 개구부의 누설 틈새가 클 때 차압 유지가 어렵겠죠. 이렇게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개방력이 110뉴턴 이상입니다. 차압의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송풍기 용량이 너무 클 때, 그렇죠? 풍량 조절 단파의 개구율이 너무 과도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급기 단파의 개구율이 너무 클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플립 단파가 열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개구부.
계구부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종 방화문, 뭐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갑종, 을종. 이때 이 방화문 상부에는 뭐가 달리죠? 도어 체크라는 게 달립니다. 그렇죠? 이 도어 체크가 장력이 너무 과다하면 문 열기가 힘들겠죠. 도어 체크의 장력이 너무 셀 때. 이 친구는 무작정 암기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원인과 대체까지 공부하시고 나머지 코드들, 점검 방법, 점검 항목 코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 방사 압력. 피토 게이지에 대한 방사 압력 측정 방법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량 계산하는 거.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필수입니다. 이 친구 벌써 2번 기출입니다. 2번 기출. 피토 게이지를 이용한 방사 테스트. 그리고 방수량 계산하는 방법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6회차 가스계에 대한 저장 용기 설치 기준과 가스량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저장량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지금 뭐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벨메타, 액화가스 레벨메타를 이용해서 측정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건 일본 제품인데 지금은 저희 국내 제품들도 많죠. 그리고 뭐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들도 있고. 자, 이 친구에 대한 측정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공부를 해야 돼요? 가스 압력식에서의 기동 용기, 그쵸? 기동 용기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친구 분리해서 저울의 무게에 달죠. 무게를 달아서 0.6kg 이상인지에 대한 가부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CO2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뭘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5리터짜리의 질소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압력계를 꼭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꼭 구분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가부 판정 그리고 설치 기준까지 암기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나온 게 준비작동식에 대해서 나왔네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에 대해서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방법하고 점검 항목이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7회차입니다. 준비작동식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쵸? 준비작동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쭉 보니까 뭐 비상 콘센트에 대한 종합정밀, 그죠? 설치 기준들이 나왔네요. 자, 다음에 나온 게 또 소방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종합정밀 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점검 시기 이런 것들. 자, 다음에 나온 게 방화구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방화구획. 자, 방화구획은 저희 건축법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법. 자,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화구획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 방화구획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소방시설관리사가 공부하는 건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 대책에 대한 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책은 어떤 대책이에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 거기에서도 소방에 관련된 사후관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저희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방화구획은 어떤 대책이냐? 건축적인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건축과 소방에 대한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크게 잡아야 될 게 건축적인 대책이에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뭐 시공, 공사 이런 거 설계, 그렇죠? 감리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보시게 되면 건축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죠? 소방은 되게 일부분이잖아요. 이 건축에 대한 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방화구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방화구획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설치 기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건축법, 그렇죠? 건피방해라고 우리가 그러죠. 피난 방화구조 설비에 대한 것들 꼭 공부하시는데 방화구획은 뭘까요? 방화구획, 그렇죠?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더 이상 연소확대 되지 않도록 구획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구획시켜주는 겁니까?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구획 안에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화재 가연물들이 모두 타서 혼자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연소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 게 방화구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으로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제실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급을 하는 친구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계급과 갑종방화문, 방화문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만 드나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설비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관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내화 충전 구조 그리고 방화 댐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통행하는 건 갑종 방화문과 하향식 피난구가 되겠죠. 거기까지 선생님들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층간 구획 그렇죠? 3층 이상, 11층 이상은 층마다 구획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면적별 구획 10층, 11층 기준으로 뭐 10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자동 소화 장치가 있으면 상기 면적의 3배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구획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치 기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도등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렇죠? 저 보시니까 예비전원 감시등이 점등됐을 때 원인 실무에 입각한 문제죠. 나머지 문제는 화재 안전 기준이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정밀점검표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9회차입니다. 종합정밀점검표에서 나왔고요. 다중용업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중이 특별법입니다. 자, 다중이 특별법 선생님들 별표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전시설 등 종류 기출이죠. 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설치 기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나왔던 게 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공기관식 감지기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펌프 주변도에 대한 도시 그리고 각 기구별의 기능과 설치 목적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에 입각한 문제죠. 자, 충압 펌프가 5분마다 기동 정지를 반복했을 때의 원인. 그렇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체크 밸브가 밀릴 때 가장 많겠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0회차입니다. 다중이 특별법 나왔고요.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공공기관 소방법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소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별표 2번이 나왔네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입니다. 기동장치가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시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에서 나왔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숙지하시고요. 자, 다음에 나온 게 이번에는 릴프 밸브의 개방 압력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실무에 입각한 문제와 옥내 소화 전의 감시 제어반의 기능, 화재 안전 기준이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나머지도 또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나오고 점검표에서 나오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나오고요. 소방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게 자동 방화 셔터입니다. 자, 자동 방화 셔터는 11회 기출인데 이 자동 방화 셔터는 방화 구획이에요, 선생님들. 방화 구획으로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벽을 설치하지 못할 때 방화 셔터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방화 셔터는 매우 중요했죠. 그렇죠? 이렇게 방화 셔터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되고 다른 기타 암기사 당연히 배연창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뭐 이렇듯 방화 셔터 한 번 더 점검하는 방법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회 기출입니다. 화재안전 기준상에 대한 설치 기준이 쭉 나왔네요. 자, 12회부터 15회까지는요 정말 법만 나왔습니다. 법만. 그리고 뭐 보시니까 또 소방법에 나왔고요. 별표를 또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 문제 3번은 검정기술 기준입니다. 저는 기술 기준은 공부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혹 공부를 하신다면 1순위, 2순위가 다 0순위, 1순위가 끝난 다음에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나왔고
또 뭐 도시기호에 대해서 나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봤더니요. 전부 다 뭐 12회, 13회, 14회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법에 대해서만 쭉 나왔어요. 그래서 15회까지도 그냥 쭉, 14회까지도 쭉쭉 넘어가 봅니다. 선생님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5회 보시죠. 15회도 지금 큰 문제 1번 보니까 뭐 나왔어요? 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다중이특별법, 소방기본법,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나왔습니다. 법에 대한 거 영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종합정밀점검표와 작동기둥점검표 그리고 도시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동기둥점검표를 제외한 친구들은 영순위에 속해있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도 지금 쭉 보니까요. 다 법에 대한 나온 것만 나와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6회, 17회입니다. 16회는 실무적인 문제가 1번으로 나왔어요. 압력참거의 공기교체 방법. 또 나왔네요.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보니까요. 2번 뭐 나왔나요? 저희가 재현설비 설치 대상 별표 5번에 대해서 나왔고 다음에 별표 6번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정밀점검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어락 현상. 에어락 현상은 공동 현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락 현상은 에어가 방해해서, 에어가 락을 걸어서 펌프가 제대로 토출하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 실무적인 거니까 좀 센스껏 답안 작성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16회 때 기출 중에 하나가 방연 풍속에 대해서 나왔어요, 선생님들. TAB. 부속실 제한 설비의 TAB입니다. 방연 풍속. 말씀드렸다시피 차압과 개방력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원인까지 꼭 넓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도시기호 나왔고요. 다음에 통로 유도 등에 대해서 설치 목적과 조도 기준. 조도 기준은 기술 기준이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신기를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방법 나왔고요. 피형 수신기의 절연 시험 방법과 절연 내력 시험 기술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 경중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원인 5가지. 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7회입니다. 17회. 17회도 쭉 보니요. 도시기호, 뭐 점검 방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 소방법, 종합정밀점검표, 화재안전기준, 건축법이 좀 많이 나왔네요. 건축법. 자, 여기서 이제 자, 17회는요. 조금 특이하게 뭐가 들어왔냐? 계산 문제가 들어왔어요. 계산 문제가. 자, 계산 문제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수원 선정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방력 측정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나왔죠. 계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나왔어요, 선생님들? 방사량. 그렇죠? 피토 게이지를 통한 방사량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점검 문제라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계산 문제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듯 계산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검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계산 문제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쭉 해봤죠. 기출문제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선생님들의 공부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해야 되는 게 실무 위주의 점검 방법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소방법 그리고 화재안전기준 그리고 종합정밀 점검표 다중이용업소가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좀 더 공부가 끝나서 범위를 넓히시는 분들은 내진 건축법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작동기능점검표, 공공기관의 외관점검표, 그 다음에 기술기준 얘네들은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영순위 1순위가 다 끝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조금 더 넓혀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번 같이 기출문제를 분석해봤는데요. 아직까지 공부 범위를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죠?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분석한 걸 기준을 통해서 꼭 공부해야 될 범위를 선정하시고 공부하는 요령을 습득하셔서 빠른 시간에 합격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8회 대비 소방시설관리사 18회차 대비 기출문제 분석을 한 박상만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18회에 많은 합격생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